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생생지역 알림 코너죠. 지자체의 정책 우수 사례 소개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살펴보는 그렇습니다. 아주 값진 프로그램인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지역은 부산 남구, 부산 남구 그리고 대전 대덕구, 예, 박재범, 박정현 두 구청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뭐 이 두 분을 모셨는데 너무 유사한 게 많아. 일단 성씨가 같아. 성씨도 같고 그다음에 시의원 출신이야, 두 분 다. 아니 이거 얼핏 뵀는데 또 둘이 닮았어요. 닮았고 또 매니페스토 이런 데서 시상을 많이 하는데 두 자치단체 다 잘했다고 상을 또 두 개씩이나 공이 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아무 구청장들이나 저희 박시영TV에 출연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사실 이제 박정현 구청장님은 지난번에 나왔던 네. 양천의 김수영 구청장님이 강력히 추천했어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재원 구청장님은 제 사심도 좀 작동. 사심이 있어요? 과거 인연도 있고 또 부산에서 가장 잘한대. 그래요? 모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모 인사가. 네, 좋습니다. 부산 남구 멀리서 왔습니다. 네, 트램을 싣고 달려왔다는 박재원 구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램도시 남구 박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돌기 전하고는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달라지시네요. 굉장히 좀 긴장한 느낌이 듭니다. 네,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네. 예, 우리 쓰리박인 줄 알았더니 고수님이 계셔가지고 쓰리박이 안 되네요. 네. 예. 고스톱판에서 고가 낫지 박쓰는 건 별로예요. 또 그게 있네요. 예. 오늘 참 즐거운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함 때문에 어디 가면 노래 잘하냐 뭐 이런 거 늘 질문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음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이렇게 현장에 가면 특히 어르신들이 네. 노래 한 자락 하라고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가 심지어 이름이 박정현인데 음치다. 근데 또 시키면 안 하진 않는다. 들으시면 손해긴 하지만 할 거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박재범, 박정현. 네. 대단한 가수들의 이름을. 임재범. 임재범. 박재범도 있고. 가수 박지범도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저기 사업체도 갖고 있는 아마 분이라. 오늘 참 그러네. 기한의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박재범 구청장님은 랩 좀 하십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래요? 희망사항이지만. 예, 저희 생생지역 알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박시영TV? 예. 저희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예. 봤습니다. 풀 버전은 아니더라도. 예, 풀 어떻던가요, 버전은 한번 보시니까? 뵀고요. 참 감사했던 게 지방정부의 개인사부터 또 좋은 사례들을 홍보해주기에 참 대단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정현 구청장님 보셨나요? 제가 3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시민의 편파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해주시는 거 진짜 감사드리고요. 박시영 선생님 어떻게 지난번에 건강검진 잘 나오셨죠? 오늘 지금 아까 배달됐대요, 결과가.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고. 확인이 안 됐군요. 네. 네. 근데 큰 병원은 없지 않나. 네. 왜냐면 크게 문제가 되면 되게 전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검사 필요하면 전화 옵니다. 예, 일단 저 봤고요. 예, 3번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카트카트해서 봤는데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 화성시장님 버스. 재수 없어요 진짜.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무료 버스를 운행한다. 네, 네. 그거 저희가 방송한 다음에 네. 또 몇 주 뒤에 뉴스공장에 또 탔어요. 근데 그거 무료 버스 저랑도 상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녹색교통 얘기할 때 보통 자전거를 얘기하는데 실제 한국은 산악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대덕 같은 경우는 계족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서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무료 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버스를 뭐 1분에 한 대씩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대목에서 그분의 발상이 전환이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지역은 수도권이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네. 화성은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서울로 네. 접근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비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쨌든 화성시 내에서 움직이는 것만큼은 뭔가 보장을 해주고 싶다. 돈이 많기도 하지만
생각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만하죠. 우리가 화성시장 띄워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괜찮아. 자르면 돼. 짜증나요 진짜. 화성시장님이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공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러움도 재정 자립도가 타의 추정을 아니 불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놀았다잖아.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시장 됐대잖아요. 아니 원래 방송 꼼꼼하게 수원시하고 보셨네. 화성시하고 좀 싸워요. 예. 왜냐면 군공항 이전 때문에. 근데 수원시가 워낙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화성시가 더 많아. 저는 염시장님한테 한 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되게 화성시에 좋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생지역 알림이 통해서 뭐 이게 각 지자체들의 사정을 알리는 거에도 또 이게 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예. 저희는 이제 회사가 정책 컨설팅 같은 것도 하거든요. 여론조사도 하고 뭐 전략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프로그램 꼭 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뭐 상 받았던 것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매니페스토 뭐 어디 상 받고 행안부 어디 상 받고 쭉 나오는데 텍스트만 보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단체장님 맞아요. 모시고 얘기를 네, 들어보면 정말 다른 동네에서 안 했던 것 중에 차별화된 것들을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이해가 돼. 그렇죠. 훨씬 와닿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해봐야겠구나. 그 생각에 참 사명감 많이 다른 느끼는데. 지자체에게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좋은 순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 좋은 정책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 2, 30회 정도 되면 꽤 쌓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쭉 쌓이지 않을까 다음 선거할 때 싶고요. 도움이 되겠죠. 이게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생각하시고. 아무튼 네. 박재범, 박정현 두 분 구청장님 출연해 주셨는데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재범 부산 남구구청장님부터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예, 멀리서 왔다고 저를 먼저 소개시켜 주시네요. 남구청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살아온 계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두 분이 먼저 떠오르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은 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모시지만은 사실 제가 여린 시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을 거리라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동네에서 평범한 청년으로서 살아왔고 또 가정을 가지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그마한 살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라는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제가 좀 많은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뭔가를 내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덕에 제가 노사모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특히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밖에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당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꿔달라는 말씀에 힘들게 정당에 가입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현실 정치에서 생활 정치에서 지금의 현실 정치로 바뀌게 된 것은 아마 노무현 정권 때 정무비서관 출신인 박지원 후보가 우리 동료의 땅인 부산에서 3번의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후보가 왜 주민들이 마음을 얻지 못할까란 전제하에서 나라도 그러면 지방의회 출마하여 아마 우리 귀한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충정에서 지방의회 출마하게 되었고요. 그 계기로 현실 정치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이 저 살아온 계적에 두고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재호 청장님은 말씀하셨듯이 원조 노사모. 그렇죠. 과거 이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었고. 지금 이제 박재호 의원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예. 박재호 의원이 과거에 밥값하는 정치. 굉장히 그 캐치프레이즈가 와닿습니다. 예. 밥값하는 정치. 생활 정치를 강조를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재호 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도 사람 좋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소통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청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현주 박재호 청장하고 지난번 선거에서 붙으신 분이죠. 박재호 의원하고 붙었던 네네. 분. 그분이 또 뭐 시장 준비한다고 해서 어쨌든 남구가 좀 뜨거워지고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따 트램 얘기도 좀 아마 들어보고. 우리 박지원님께서 이번 당선되시고 나서 최고 많이 들은 격려 중에 한 말씀이 천하의 이현주 의원을 떨어뜨려 줘서 감사하다. 아니 근데 천하는 아닌데. 천하는 아니고 그런데 박재호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예.
그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차 지나갈 때 인사하고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이 봤어요. 유튜브로. 네, 야, 저렇게 해야 한다. 눈빛 마주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서로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진정성이 이제 싸워왔기 묻어나죠. 때문에 그게 예.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맞습니다. 참 그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유튜브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아, 우리 부총장님 박정현. 그 예. 노사모 활동하실 때 닉네임이 있으셨나요? 상선여수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이다. 물처럼 살자. 아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적이네요. 네. 쌀집을 운영하셨다는데 살집을 운영하셨다 그래가지고 잠시 뒤에 일단은 얘기 좀더 부산에서는 나누죠. 네. 노무현을 팔면 기본은 갑니다. 기본, 기본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현 대덕구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도 대전 세종 충남 노무현재단 공동 대표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예, 저는 제 소개할 때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 예, 숫자 24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 재수하지 않았고, 네. 예,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하긴 했지만 네. 제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우습게 졸업했어요. 이게 뭐 여성들은 대학 졸업하면 이제 24살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24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먹고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를 배웠던 시기였고, 두 번째 24년은 제가 시민운동을 24년 했어요. 아, 예. 환경운동. 예,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첫 번째는 10년 동안은 YMCA에서 야. 소비자, 그리고 지방정부 감시활동, 네. 그리고 공정선거 감시활동 예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 열심히 했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를 감시하는. 근데 하셨군요. YMCA는 좀 부드럽죠. 부드럽다. 예, 제가 대전 충남 녹색연합 하면서 조금 시름을 당했고요. 운동하면 또, 예.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14년, 그래서 총 24년을 했고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3대 하천 살리기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은 사실 환경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충남이 네. 저개발 지역이 많아서 네. 충남 개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석산 개발도 있고. 그래서 충남 지역에 석산 개발 지역에 지원 나가면 그렇게 닭을 잡아 주시겠다고 아직도 그 닭 못 먹었습니다. 예, 그 닭 지금 굉장히 많이 늙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운동을 했고 제가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는 광우병 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싸움하고 4대강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마 4대강을 찬성한 건 아니고. 아니죠. 예. 예. 차벽을 강에다가 세우냐 이렇게 제가 네. 얘기를 아, 했으니까. 그렇죠. 네. 4대강 열심히 하면서 이게 정치권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네. 예, 이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정치를 넘어왔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24년은 제가 배웠던 걸 시민운동 시민운동 영역에서 펼쳤던 24년이고 세 번째 24년은 이제 그 시민운동에서 배웠던 저희 민주주의, 생태, 평등, 평화 이런 가치를 이제 정치에서 피력하겠다 해서 넘어왔고요. 그러면 정치도 24년 하겠다는 겁니다. 네, 24년 할 겁니다. 제가 예, 대통령 지금 몇 년 선거 됐습니까, 정치한 지는? 예? 정치한 지는 몇 년 되셨나요? 이제 세 번째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선 네. 시의원 한 번 시의원 하고 두 번. 네. 그 청장 네, 재선. 예, 그래서 앞으로 세 번 남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거 하시고 또- 헌법 개정이 돼서 4년이 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 아니, 좀 보려고. 하시다가 또 뭐 저기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이러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주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거는 6번을 하겠다. 64, 24 6번을 하고.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데. 야, 그리고 그 선출직, 이후로는 이제 트럼프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몇 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렇게 해도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24, 24 하면 72, 네. 72살까지는 네. 뭔가 하겠다. 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또 봉사활동 하겠다. 약간 짧지만 똑순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임기 끝나고 봉사한다는 건 검찰총장 멘트 아닙니까? 야, 그래요. 그분의 아무튼. 봉사와 제 봉사는 이게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다르다? 같이 엮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아. 네.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 소개를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뭐,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거 살아온 궤적들은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지자체 장이시잖아요. 네네. 지자체 장에 도전한, 그 이유?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박정현 구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하고 싶어서요. 일하고 싶어서. 네. 일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죠? 시의원 한 번 네, 하실 때. 네. 제가 8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마지막에는
대전시 공무원 노조에서 참 좋은 의원상까지 그게 사실 뭐 선거하는데 도움이 됐고 뭐 제가 당선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셔서 뭐 박정현 개인을 얼마나 알겠어요. 잘하셔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일단 갑자기 겸손해지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진폭이 있으신데. 예. 그 부여 박정현 군수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부여 박정현 군수님 잘 계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서구 의원은 아닌데 제가 이제 지역구가 서구였어요. 원래? 한 번은 비례였고, 2010년에 이제 비례를 했고, 2014년에 서구의 탐방용문 갈마 지역에 출마해서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거기 터줏대 감을 제가 이겼거든요. 이겼고 8년 시의원 하니까.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꿈꾸는 정책을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해보고 싶었어요. 집행을. 근데 쭉 보니까 유성은 뭐 깃발만 꽂으면 우리가 사실은 되는 곳이잖아요. 민주당 텃밭이고 대덕은 어려운 지역이 보수성이 강하고 가 계시고 제가 원래 서구 쪽에 있었지만 사실 원도심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도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대덕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년. 네, 제가 첫 시작은 늘 대덕에서 했어요. 오래 살았던 경험은 없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거기 대화동이라 공단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 공부방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YMCA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대덕이 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넓나요? 중구가 제일 적은데 중구나 저희랑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결혼했는데 살집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오정동 지금 우리 대덕구청 뒤에서 후배랑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배를 이렇게 몰아내고 제가 그 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청장 하려고 내가 여기서 살았나? 그리고 저희 큰애를 이제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 키웠는데 저희 친정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옮겨갔어요. 안 그러면 거기가 살았을 신탄진도 텐데.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2년도 거기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향점도 환경운동 했으니까 거기 산업단지도 있고 대청댐이 있어서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를 제가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의 지향도 거기 있고 해서 저는 대덕에 없는 것도 많지만 되게 미래 가치가 많다. 생태자연도 좋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환경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일자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김창수 전 의원이 아주 우리 오래됐죠. 당에 2년 보궐 조선일보 출신인가 그렇죠? 네. 보궐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사실 정식으로 우리가 거기를 집권한 건 없었죠. 그래서 저기에다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요.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일단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되게 보수적이고 보수당이 오랫동안 집권했으니까 보수적이고 너 더군다나 여자인데 거기 가서 되겠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혁명은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변화는 변방에서 이룩하는 거다. 그거 김두관 지사의 구호 같은데 변방. 그 얘기했고요. 가자마자 또 거기 계시는 분, 거기 구청장 하셨던 분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돈을 또 몰아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덕의 혁신을 이렇게 짱돌이 왔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서 쳤죠. 네. 보니까 말씀이 길어. 말도 길고 이게 진폭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좀 적당히 해주세요.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총량제, 발언 총량제 적용해야 할 것 같고. 자, 이제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님 왜 구청장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박정인 청장님 말씀 듣다 보니 참 부러운 곳에서 정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덕도 힘든 데인데. 아니, 힘들어요, 진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럽습니다. 저희는 뭐 장관을 떠나 구청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일당 독재였습니다. 빨간색이었죠. 예, 27년간 일장 독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 또 구민들이 어떤 게 진실이고 참이고 정당한 길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편한 사안이었고요. 그걸 보면서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어떻게 팽팽하게 만들 것인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떠나서 먼저 이 공정의 게임에서 운동장이라도 먼저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출마하게 되었고요. 특히 또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용호 권역과 대연 권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교육이나 모든 게 좀 완편한 편인데 우암간만 문현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기초위원을 4년 했기에 이 부분을 구청장이 된다면 정말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내년에 4월달에 예. 재보궐선거, 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그 부산을 장악한 게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한 30년 이상을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일당 쉽게 얘기하면 독식을 해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부산이 굉장히 지금 정체돼 있거든. 그럼 그 책임성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최근에 맡았던 민주당 책임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공정치 않지 않느냐. 네.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러니까 심판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판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30년 해온 사람들도 있고 그 짧은 뭐 2, 3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좀 애매한 그런 그래서 상황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 부산시장 선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그 갈급을 좀 잘 채워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 철학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박정현 청장님은 어떤 정치인 좋아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정치인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첫 문을 열고 싶었으나 마지막 문을 닫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짠하죠, 말씀을 그 말이. 진짜 가슴에 진짜 와서 닿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세상, 어떤 정치를 꿈꾸세요?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자원의 배분이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정치적 지향은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얘기했던 불안빈 환불견, 양극화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지금 화두가 양극화 해결이기 때문에 정치나 행정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방점을 찍고 네. 민선 7기를 좀 추진했던 그렇죠. 건가요? 네, 네. 이따 좀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박정현 부총장님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당연한 거고요. 네. 제가 현실 정치에 들어서고 나서는 저 박재호라는 이름 석자가 참 와닿습니다.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대로 박합하는 정치, 즉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주민들의 삶에 눈높이를 맞추고 진정성을 가진 정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시당위원장이죠? 예,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정치구나. 고급 단어를 쓰고 어려운 논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힘듦을 안아주고 보담해 줄 수 있는 정치. 내가 참 좋은 분한테 줄을 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좀 보면 약간 형님 리더십,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들죠? 네. 예. 편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 노무현 대통령 그 이름은 지금부터 금지어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 좀.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듣다가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간다면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부산 남구, 저는 가봤습니다. 부산 남구에. 근데 부산 남구 어떤 도시입니까? 좀 도시 특성. 그 지역의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럼 제가 반대로 세 분께 부산 남과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륙도. 역시 대단하십니다. 5, 6도가 예, 부산 부산 남부 도로의 부산항이가 오륙도 있습니다. 전국을 쫙 깨뚫고 있습니다. 저는 예. 부산 외대. 외대도 거기 있어요. 네. 외대도. 대단하십니다. 외대가 있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부산 쪽에서 이거 들고 흔들었던 애들은 외대 애들이 제일 빡셌습니다. 네. 또 그쪽이 그 뭐죠? 부두가 이런 게 많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많죠. 70년대부터 이제 국가항만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부두가가 많습니다. 부두가 많죠. 예. 네. 그리고 용호동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용호동, 하나 더 용호낙지가 제가- 거기죠. 아니, 잠시만요. 제가 대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국거래소라든지 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그 본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구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시고 물었겠죠. 문현금융단지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 잘 못 내시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남구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원이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아, 유엔 평화공원이 기념공원. 있습니다. 예, 예. 평화. 그 세계의 아젠다가 우리 남구를 대변할 수 있고요. 또 네. 강론에서 여러 가지 이기대 공원도 있고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문화와 관광, 특히 또 교육 부분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교 4개가 예. 있죠. 구에 4개의 대학이 흔치 않은 산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문화회관 등 그런 인프라가 좀 다양한 곳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사회적 약자가 많이 계신 바닷가 쪽으로는 개발 인프라가 많이 늦었기에 좀 사회적 어려운 분들이 많이 그러면- 사시는 곳입니다. 자, 대덕 어떤 도시입니까? 대덕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네. 여기 약간 대덕은 토끼같이 생겼네.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예. 대덕은 대전 5개구가 있는데요. 네. 대전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면적으로 따지면 중구가 제일 적고 근데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구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대덕은 가장 인구도 적고 그래서 작은 곳이고요. 대덕의 그 오른쪽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분홍색. 오른쪽은 주로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계족산, 대청호 이런 데가 아. 있고요. 왼쪽, 그러니까 서쪽은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아, 산단. 예, 대전 산업단지, 대덕 산업단지가 있는 그래서 생태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또 산업단지도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가 같이 있는 도시인데요. 근데 대덕은 와보셨어요? 그러시면 부장님 얼굴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네. 대덕 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대덕 유성은 가봤고 네. 대덕은 못 가봤어요. 왜냐면 대덕에도 먹거리 좀 있나요? 사업시설이? 예, 많죠. 다 유성 가서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대덕 많이 옵니다. 대전은 100년 된 도시잖아요. 네. 예, 일제시대 때 이제 대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대덕은 1000년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대덕에 대해서 하나 아는 것은 네. 보통 대덕 단지 하면 대덕에 있는 줄 아는데 네. 대덕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알고 아니 제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대덕구청장입니다 하면 다들 사람들이 대덕 산업단지 얘기하죠? 아이고 거기 좋겠어요. 돈도 많고. 예, 대덕특구가 있어서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우주선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왜 대덕특구냐면 거기가 옛날에 다 대덕군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덕군이 예, 한쪽은 대덕구로가 되고 한쪽은 유성구로 이게 나눠지면서 그쪽에 대덕특구가 만들어진 거고요. 대덕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고 아까 제가 명함 드렸는데 500년 된 회덕향교가 있습니다. 회덕향교. 네. 예. 좀 보여주셔요. 예, 되게 이쁜 멋있는 향교입니다. 예, 그 회덕향교에 그 제가 첫 여성 초원관, 그러니까 유교 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초원관을 옛날에는 원님들이 하셨던 건데 첫 여성 초원관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이게 충청도는 좀 다르네. 네, 스토리가 그 있죠. 양승조 지사도 네. 한학자 집안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점잖지 않습니까? 네. 다 뿌리가 있던데 네. 대덕은 그러면 주민들의 좀 불만사항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덕 특징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저는 3S라고 얘기하거든요. S. 예, 스몰. 스몰. 예, 대덕이 작죠. 작고. 예. 그리고 스트롱. 그거 작은 나올 줄 대신 알았어. 예, 예, 강합니다. 강하고.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이게 좀 강한 느낌이 기질상?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교통도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도 지나가고 이제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하는 데가 좀 스트롱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지향인데 스마트. 스마트. 예, 왜냐하면 스마트는 해석을 하는 그냥 영어 그냥 원문 해석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도시 대덕을 만들려고 하는 지향을 갖고 있고요. 뭐 저희 주민들의 불만은 일단 이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환경 문제가 사실은 있고 그리고 교육 여건이 썩 좋지를 않고요. 가장 큰 불만은 문화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 문화 도시긴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어요. 재정 자립도도 좀 낮나요? 가운데 정도 됩니다. 가운데. 저희 한 15% 정도 되니까 네. 유성, 이거는 서구, 이렇게 대덕. 좀 여쭤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대덕을 약간 변방처럼 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덕만이 유일하게 다른 구와 다 인접해 있습니다. 아, 네 개 구가 다 붙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대덕은 큰 대자에 덕덕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성, 원래 회덕이라고 했죠. 덕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실제로 대덕구 주민들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그 회덕 그렇습니다. 분기점 할 때 그 회덕 네, 네, 거기입니까? 네, 네, 네. 예, 교통 요지니까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불만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그런 어떤 기대 심리들이 좀 자극되고 있는. 네, 그 그런- 혁신도시가 이번에 지정되면서 기대 심리가 확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들어서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전에 네. 뭐 몇 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분위기가. 그럼 대덕에도 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대전하고 충남이 됐고 네. 대전은 역세권 하고 연축 저희 대덕구에 있는 연축 두 군데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습니까? 예, 그거 예. 지정이 됐고. 네, 박수 그럼 한번 뭐 보내주세요. 상당히 그 네. 본인 개인적으로도 청신호가 좀 밝아졌다. 청신호가 켜졌다. 그럼요. 네. 뭐 이렇게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더 이상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네. 자, 남구는 지역이 예. 불만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있었고. 예전에는 좀 나름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450만에서 340만까지 빠지다 보니까 부산 전체가. 예, 예. 베드타운 아닌 베드타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베드타운. 아닌 베드타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 대학과 문화와 교육 인프라는 있는데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전의 향수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암간만 쪽이 항만측입니다. 요번에 이제 국가 항만 정책에 의해서 2030년도면 신선대부도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2030 등록 월드 엑스포 때 그 계기로 그거를 마중물로 삼아 주변의 인프라를 좀 발전시킬 생각이고요. 그런 이제 상대적인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부산하면 예. 한동안 이제 부산영화제 뭐 이런 게 워낙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이 활력 있게 좀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노령 인구도 제일 많고 아니, 대도시. 저희들이 늘 말하는 게 해운대구 부산시입니다. 그렇죠. 너무 늘 해운대 쪽 오시는 분들은 해운대에서 관광하시고 주무시다 보니까 아 부산은 좀 여유가 있네란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2대 도시. 예.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부산이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해운대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거의 미래 도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부산 지역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거의 사실은 다른 지역 분들한테 부산의 해운대 외에 다른 지역은 크게 언급되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울산 출신인데 종종 이제 부산을 가 보면 느끼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이 살던 뭐 삼복도로 위쪽 뭐 이런 데 가 보면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세요? 비전이 뭡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네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1월 11일 11시에 1분과 묵념하듯이 턴토드 부산을 즉 꿈과 희망이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잘 활용할 것이다. 즉 평화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4개의 대학의 젊은 친구들의 힘을 역동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과 중견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부두 항만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인프라가 되잖아요. 또 우리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양질의 일자리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변화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이제 뜨거워졌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부산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하나의 국가 관문공항을 더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덕도 신공항 우리 국가 대계 백년지 대계라 봅니다. 혹시 김해공항 가보셨습니까? 아유 가봤죠. 네. 24시간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다가 도태산에
추돌 사고, 네, 사고 기억납니다. 있었죠. 네. 다수 인명사고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변 지형의 변화를 두지 않은 채 할 줄을 느린다. 다 같이 죽자는 소리죠. 그래서 그 저희는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또 2030 동록 엑스포를 3대 행사지 않습니까? 월드컵과 올림픽 엑스포인데 그럼 근 70만 명의 외국인이 오시는데 인천을 갔다가 갈아타고 다시 부산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 또 그런 관문공항을 두면서 우리 또 젊은 친구들에게나 물류를 통해서 새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고요. 또 김해공항은 주변에 농경지와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음으로 인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을 처음에 중단한 추진했었죠. 거니까 사실 보수 정권에서 이거를 계속 끌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벌써 4년째 이제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뭐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결론이 나지면 네네. 부산 시민들 들어보면 입장이 약간 갈리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김해공항 근처에 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은 그쪽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각자 자신의 이해가 있으니까. 설득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뭐 충분히 굉장히 큰 미래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데, 발전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시민들한테 설득하느냐가 근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자꾸 팔아먹었잖아요. 네. 선거 때마다. 선거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은 또 문재인 또 팔아먹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하. 그래서 말만 저희들- 나왔지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매듭을 짓자. 그래서 이제 상공계와 학교와 시민 모두가 네, 네. 하나의 마음이 되고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아니겠나 가덕도 싶습니다. 신공항 행정구역상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서구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강서? 그런데 문제는 김해광도 강서구고 가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강서구입니다. 아, 거리는 약간 떨어지긴 예. 합니다만. 그렇군요. 강서가 엄청 넓죠. 또. 네. 예. 우리 아까 이제 그 혁신도시 얘기는 했는데 네. 대덕에 그러면 들어서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요? 대덕은 그 지금 연축 지역에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과학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쪽 유성하고 대덕이 그 앞에 갑천으로 갑천. 예, 이렇게 그 분리되어 있는데 곧 다리가 낮습니다. 예. 예, 그 신대동하고 문지동하고 다리가 낮으면 대덕 특구하고 바로 직선 코스거든요. 예. 그러면 특구하고 연결될 수 있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학 관련된 뭐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나 뭐 한국 환경 뭐 기술원인가 뭐 이런 데가 꽤 크더라고요. 네네. 규모가. 근데 저희가 지금 연축이 7만 3천 평인데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1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관들이 막 들어올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대전에 지금 이제 허 시장님께서는 한 20개 정도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겠다. 20개 다 가져가면 다른 분들 다 굶어 죽으라고? 네, 그래서 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0개 정도 네. 오고 그러면 저희가 큰 거 하나에 작은 거 2개 아니면 고만고만한 거 한 4-5개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저희는 거기 연축이 원래 혁신도시 부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기를 이제 행정타운으로 가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린벨트 해제도 하고 제가 환경운동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 그 특징을 스마트 그린 도시로 만들자 이런 저는 걸 갖고 그런 있어요. 사고가 좀 필요하다 봐요. 사실은 융통성 있게 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린벨트 지역들 실태 조사 해보면 네. 거의 방치하는 쓸모없는 데들도 꽤 있어요. 환경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그래서 제가 네. 어쨌든 제가 환경운동을 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생태도시로 잘 가꾸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저희가 열심히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축을 특성을 스마트 그린 도시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스마트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기술을 도시를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 도시 기반을 그렇게 기술로 깔고 거기다가 에너지 살입 생태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구청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들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재원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중앙 정부를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대전이 이제 기업이었거든요.
대전도. 기업이 이제 산업단지가 있어 있는데 큰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지 없어요. 않죠. 대기업이 없어서 네. 그 불만이 하나 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가 이번에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풀렸죠. 네, 네. 그동안 이제 허태정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노력을 허 시장 했고. 굉장히 많이 네. 노력하셨고요. 우리 7명 국회의원이 네. 다 저희 당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 와서 했어요. 살더라고. 네. 계속 살고 계속 네. 설득 작업하고 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청장님 대단하다고 생각드는 게 아까 재정 자립도가 15%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사를 옮길 수 있는 능력, 역시 국비를 땡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봐요. 이거 어쨌든 빚을 좀 얻을 수밖에 없는데 빚을 얻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90%는 빚을 얻어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발전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밀어붙여야지. 네.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예. 그리고 혁신도시가 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실 관심이 조금 덜했는데 이번에 혁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균형 발전의 핵심이 되겠다. 뭐냐면 이제 인구도 일부 내려오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 인재를 30%를 그럼요. 뽑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굳이 서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지향이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에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좀 우수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남으면 우리 지역 대학들도 훨씬 더 성장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면 그 지역 사회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도 했죠. 타 지방대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쿼터가 30%인데 네, 네. 이거 50%까지 늘리겠다. 네. 지방대들을 네.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안도 아니,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방대 출신으로서 정말 뼈에 사무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대학 서열화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설명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대학 절대로 서울로 보내지 말라고 지역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의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이 있을까요? 어떤 단체장, 어떤 국회의원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이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렇죠. 내가 저분이 청장이 됨으로써 내가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게 뭔지 그런 원초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시고요. 예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그 지역의 수령이고 그런 근위적인 청장이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말 친구 같은 청장이 되어야지. 또 한편으로 우리 박정희 청장님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로비리스트 같은 그런 청장, 그런 리더를 많이 바라는 것 예산을 같아요. 많이 안 확보해가지고 지금 가슴이 아니,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 정말 대표님께서 열정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네. 그 지역색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서 원하는 좀 리더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 남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 잘하고 예. 그리고 내가 사는데 도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쳐주는 구청장 이런 거 뭐 좋아하시는 거 누구나 뭐 지극할 당연한 거 예전에 대덕 같은 이제- 데는 대덕 같은 제 느낌에는 예. 조금 이제 발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지체됐죠. 네. 팔 이렇게 걷어붙이고 네, 좋아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돌파력 있는 네. 그런 사람 좀 원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구청장님이 이게 일단 그 음성부터가 딱딱 꽂히고 뭘 하고 있다는 게 딱딱딱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들이 좋아하시죠? 네, 뭐 이게 지나가고 좋아하신다고 뒤쪽에서 뭐 믿습니다. 부정부정되는 소리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남구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살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있던 잘 나가는 동네도 있지만 소외된 동네가 굉장히 많아서 따뜻한 리더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이런 걸 저는 조금 원할 것 같아요. 쌀집 아저씨. 그런 측면에서 박재우 의원이나 박재홍 구청장님이 스타일은 맞아요. 그 동네 스타일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요. 눈높이. 왜냐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싫든 좋든 30년간 특정 당에서 지배하는 억눌려왔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사람은 좋은데 정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얘기 많이 항상 하지. 그 예.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가 특정 당의 깃발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정치하는 자기한테 찾아야 도움이 되겠다. 되는.
그래서 아마 2년 전에 저희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남은 기간 조금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 지역은 사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보니까 예. 서울이나 좀 앞서가는 먼저 지자체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던 데들이 대개 한 2년 정도 뒤에 부산에서 정책이 벤치마킹 사례로 부산에 그렇죠. 내려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체감도 높은,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화가 작지만 의미 있는 이런 사업들, 정책들을 사실은 많이 발굴하셔야 돼. 다른 지역이 잘하는 것들. 꼭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발빠르게 창의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선 7기 성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거. 나의 말씀. 성과는 이것이다. 저부터? 예. 네. 저는 뭐니 해도 이겁니다. 예. 지역화폐. 아까 봤습니다. 네, 대덕이롬. 예, 여기 앞에도. 너무 예, 이뻐, 예. 일단. 그쵸. 여기 덕구고요. 덕이 저희 캐릭터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공무원들이? 예,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어짰으면 공무원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그 전에 만들어? 제가 오기 전에 만든.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네. 예, 대덕이롬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구는 어쨌든 5개구 중에 가장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가 작다 보니까 골목 상권이 굉장히 취약해요. 사실은 구는 골목 상권을 살려야지 그 지역 경제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도 살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쨌든 경제적 보탬이 되는 거를 하자라고 고민을 했고 제 공약입니다. 지역 화폐는. 그래서 이거 대덕 이로움은 쓰면 쓸수록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저희가 공모해서 네. 예, 그 1등이 된 예, 굉장히 성과가 많죠? 네네. 그래서 작년 7월 5일 날 발행을 했는데요. 원래 네. 좀 간이 작아가지고 네. 50억 정도 하면 어떻게 연말까지 50억은 되겠지 했는데 160억. 까지 했고요. 올해는 지금 원래 300억 했다가 지금 오늘 79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900억 정도 될 거고 일단 가장 좋은 게 지표가 드러났어요. 일단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그 대전시가 매월 이렇게 KB 국민카드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월하고 지금하고 매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네. 하락했는지를 비교하는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쭉 보면 6월 달에는 마이너스 7%였거든요. 대전 네, 평균이. 네. 근데 저희만 오로지 0.6%. 예. 그리고 8월 달이 마이너스 17%였는데 저희도 마이너스로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덕 이게-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 지역화폐는 많은 지자체가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네. 하는데 과거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네.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전통시장들, 네. 영세 상공인들 네. 이 매출이 한 27%인가 20몇 프로가 올랐어요. 지역화폐 전체적으로. 거의 무슨 시장에 거의 저희가 데이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야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었어요. 4개 분야 47가지 과제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게 대덕 이로움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지역화폐. 다른 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 대덕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오래된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연축이 한 10년 이상 그 도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했어요. 스톱돼 그러다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혁신도시 한 거야. 어쨌든 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장님하고 했고. 문치기삼이야. 그린벨트 해제를 제가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이 지금 가장 갈망하는 게 문화센터들이 없어요, 별로. 근데 신탄진 권역의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그 정부 SOC 따갖고 와서 내년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거. 그게 그리고 이제 눈에 좀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삽을 내년부터 뜨는구나. 내년 말이면 건물이 씁니다. 아, 그게 중요해. 후년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핵심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에너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너지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민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이 무거운 에너지라는 주제를 카페는 좀 가벼운 공간이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수다 떨고 하는 공간에 믹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샵인샵 개념으로 우리가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카페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카페 몇 개나? 2개. 2개? 예, 법동에 하나, 오정동에 하나. 그럼 뭐 태양열은 이해가 되고 또 네. 뭐가 접목이 되나요? 거기 오면 이제 법동은 에너지 관련해서 주로 교육을 교육하는 합니다. 예, 공간이 교육을 하고 되고.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시도에서 거기 견학 왔고요. 오정동은 거기에 넷제로 지킴이라고 1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하냐면 그 일반 단독주택들 에너지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태양광 전환하는 네네. 거 그거를 이렇게 컨설팅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각각의 집집에 맞춰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특색이 있는. 그래서 이걸 잘 묶어서 저희는 지금 탄소 제로 센터를 만들려고. 이거는 뭐 또 그 청장님이 그동안 환경운동 쭉 해왔고 그 에너지, 녹색 에너지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컨셉상은 상당히 부합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 에너지 기술 연구원 자료에 보면 일사량이 대전이 최고 높아요. 6.05로 부산보다 높아요. 부산은 5점 몇이더라고요. 대전이 그렇게 햇볕이 많이 듭니까? 예, 예. 그래서 태양광 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예. 하나이글스가 좀 그리고 잘 또 하나 해도 돼요? 하나이글스. 예? 하나이글스? 그러니까 한국 참여하는? 예. 아니, 또 하나나 롯데나 뭐 말할 거 한 없습니다.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예, 하나 주민자치회 저희가 12개 동이 있는데요. 네네. 올해 12개 동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분권자치의 핵심은 저는 주민들의 자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치력을 강화하는 걸 이제 시동을 좋습니다.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부산 남구 자랑 좀 해주세요. 성과. 대덕구를 듣다 보니까 참 오늘 이 자리 잘 왔구나.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배운다요? 아니면 내가 낫다 이거예요? 그게 들어보십시오. 뒤쪽이 있어. 그러니까 무게중심. 저희 남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지만 첫 번째가 대한민국 제1호 트램, 무가선 트램 선정입니다. 트램. 트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램은 동력선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외국 나가보시면 위에 동력 깔려 있고 줄 달려 있죠. 줄 달려있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휴대폰의 배터리 힘으로 가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트램. 매연도 없죠, 소음이 없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사회적 약자가 탈 수 있는 저상 트램입니다.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기차 같은 경우는 계단 한두 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상 트램은 바로 바닥에 붙었기에 휠체어 타고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아하. 아마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 1월에 선정되고 올해 10월 27일 날 국토부로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예. 보통 이제 트램이 과거에 서귀포 뭐 이런 데 한다더라. 예. 무슨 여수나 이렇게 관광지 한다더라. 이런 저희 얘기를 너무 필요합니다, 많이 대전은. 들었거든. 예? 대전은 트램, 예, 대전 또 흑철도 어떤 이어지는, 일상의 예. 트램 공약. 그래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하고 있나 잘 몰랐거든요. 저희가 원래 18년도 취임하고 12월에 저희가 아파트 조정구역에 묶였어요. 그때 이제 김현미 장관님한테 면담 신청을 해가 조정구역 좀 풀어달라. 네. 그래 찾아뵙고 요청하고 시간이 좀 남기에 하나 더 찔러봤습니다. 우리 지하철을 나와달라.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찔러본 거예요? 예. 처음에 10분을 시간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구역 어떻게 풀 것인가 시간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묶었으니까 풀 조건 되면 장관님께 결제해 달라. 그리고 장관님 웃으시면서 오케이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이야기하니까 지하철은 힘든 것 같고, 옆에 쳐다보시면 그 좋은 사업을 한번 이분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하기에 그때 들은 게 트램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수원시나 대전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준비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당선 이렇게 책장이 된 결정적 배경은 뭡니까? 다른 데를 제치고 남구가 제 아마 1호로 선정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그 간절함이랄까요? 저희가 용호군역에는 9만 명의 주민이 사시는데 대중교통은 마을버스와 버스밖에 없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이 지하철 깔겠다 이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런 이제 피로감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이번에는 않았고. 트램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저희가 보름 만에
4만 7천 명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아, 주민들의 여러 그 요구. 간절함이 통한 것 같고 간절함 첫 번째 절박함. 그거.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님이 그때 줄을 잘 서셨는데 국토위였었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들하고 관계 좋은데 김현미 장관하고 관계 좋구나. 예, 그것도 인정. 우리 두 번째. 박지원님께서 물밑에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합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1차에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3배수 들어오니까 성남시, 수원시 저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통과하고 나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방송사 다 대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기회를 달라. 우리 주민들에게 트램이 뭔지 좀 PR을 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선정되니까 일 좀 하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남시, 수원시를 제치고 선정됐을 때 그 쾌감이랍니까? 네. 아니 그러면 진짜 해운대나 이런 데 간 이제 관광객들이 남구의 트램을 타고 싶어서 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트램 관련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예. 그걸 가니까 쿠슈 지방에 일본에는 트램 역사가 120년이래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트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반응도 없고 예. 그 자기들이 좋은 제품 막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부산 남구에는 무슨 트램 하려합니까? 그러니까 무가선 트램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무조건 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엔지니어가 조크로 그러면 석탄을 끓이가 트램 움직입니까? 하더라고요. 썰렁객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들고 이 휴대폰 내장된 배터리 힘으로 갑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놀란 게 금방 수긍을 합니다. 자기들이 우분한 깨구리였다. 네, 일본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뒤처진 게 많아요, 진짜 우리한테. 배터리는 이제 한국 아닌가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저희가 트램이 국내 제일로 야, 이게 되다 보면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아요. 트램을 우리 남구청장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전 대덕구 청장님이 이야기했던 박정인 청장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가 다 머릿속에 사라지고 있어. 트램밖에 그러면 안 기억이 안 되는- 나. 아니, 어떻게 하나 이거? 아니 그 대전도 하태경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트램 저희는 하죠? 예 도시 이 기본 이제 기본 교통수단으로 여기는 이제 남구가 시범 노선으로 하는 거고 실전 구간으로 이제 첫째 아니죠? 저희는 도시철도 2호선 역할을 예, 대전 외곽을 이렇게 링으로 도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요. 이게 예. 기회를 일부러 드린 거야. 다 잊혀질까봐.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남구청장님 두 번째 자랑거리. 예, 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국에 1월 말에 마스크 한 장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우리 주민들이 약국에 밤샘 다시고 허탈하게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느낀 게 과연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과 의논하면서 마스크를 좀 구해보자니까 총장님 우리는 조달청에 걸면 됩니다. 이 사람들 그건 나도 안다. 조달청으로도 물건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수출은 못하게 했고 수입 규제는 풀었다 하기에 우리도 한번 수입해보자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수입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나도 수입해본 적 없다. 그래서 TF팀을 만들고 힘들게 100만 장을 수입을 했고요. 그래요? 식약처에서 프리패스로 바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오. 그 덕에 이제 우리 3월달에 주민들에게 세 장씩 소분회가 나눠드리게 되었고요. 네, 네. 저희가 가보지 않은 첫 길을 가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울산에서도 200만 장 수입하고 부산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다 따라 저희가 했던 그 방식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뉴스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100만 장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마음이 안제 관이 나를 좀 챙겨주는구나. 챙겨주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전국에 저희 구에서 워킹 스루 부스 음악 텐트라고 워킹 들어보셨죠? 스루. 예. 그걸 최초로 저희가 개발하고 그때 남구에 최초로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워킹스루는 그래요? 그거 저희가 최초한 고향에서 것 하지 같은데. 않았나? 아닙니다. 그건 다 최초라고 지금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일단 여기서 주장하면 돼. 여기서 일단 특허 주장하면 돼. 청장께서 직접 오셔가 보통 특허는 몇 년 걸립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시급한 문제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한 달 안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여 국의 음압 텐트를 관련 부스를 수출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
그 덕에 올 11월 달에 국무총리상을 저희가 수여할 겁니다. 아, 상 받았으면 인정해줘야지.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고맙습니다. 아니, 좋은 정책을 어, 만들어 걸어서 들어가서 걸어 나와. 아마 맞아. 그 사례로 드라이브스루는 고향이 맞을 거야. 거기 고양시가. 일단 킨텍스 땅덩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했던 예. 걸로 기억하고.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 네, 아, 그건 인정.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 인정. 네. 아. 아, 이렇게 다들 처음 하는 게 많은. 이거 남구 마지막.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가을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도 그 초기 증상을 구분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는 0세에서 18세, 63세부터 어르신까지 무료로 접종하잖아요. 또 독감 백신. 예, 임신부도 무료로 드리고. 그런데 저희 남구 주민 중에 약 16만 명이 중간에 낍니다. 아. 그럼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은 빨리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 지역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저희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전 독감 백신 국민 무료 독감 예. 백신 그럼 그 접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불효불급한 예산도 줄일 것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책의 가장 앞에는 사람이 둡니다. 사람에 준다. 이쁜 건물 만들고 보여주는 전시 행정보다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아, 이거 사람이 먼저다. 아. 멋있으세요. 네. 아, 초반전에는 박정희 구청장님이 안타를 계속 쳤거든. 근데 갑자기 뒤에 쓱 와가지고. 시원해지는. 장사를 날렸어요. 아, 네, 아, 많이 보니까 배웁니다. 우리 박재봉 부청장님 제법 능글능글합니다. 예. 야, 일부러 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하나만. 아주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고발 붙었어 이제. 우리 대덕로움도 있고 저희 또 지역 앞에 오륙도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네네. 없고요. 저희가 오륙도페이를 만들고 또 이번에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어디고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의 피해를 잘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역 상공인들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면 거의 중간 매개체에 수수료 같은 게 수수료 너무 다 많죠. 날아가는 네. 구조잖아요. 방금도 너무 많고. 거의 17%에서 20% 날아간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리아센터와 연계해서 저희 남구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디고를 통해서 아, 배달의 이름이 어디고예요? 예, 어디 그거 어디고? 예, 맞죠? 부산 사투리죠. 어. 글로 이제 주문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라든지 광고비가 전혀 안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 마진율 약 20%를 그대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선순환 역할로 우리 주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또 제품이나 디스카운트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디스카운트 가능하고 양질의 제품이 또 갈 거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오르토페이로 어디로 주문하고 오르토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오르토페이로 결제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할인도 더 가능할 것이고요. 아마 그 정책을 저희가 좀 현재 진행 자, 중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제 뭐 서서히 정렬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벌써요? 다른 지역에서 한 사업 중에 이거는 좀 우리 지역에 도입하고 그래, 좀, 싶다. 욕심이 난다. 욕심 난다. 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좀 사업이 부럽기도 하다. 예. 있을까요? 다른 지역 했던 거 혹시 있습니까? 저는 국내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죠. 괜찮아요. 예, 작년에 덴마크 덴마크.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덴마크 에너지 정책을 보러 갔는데 두 가지가 보러 왔는데 하나는 덴마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 있어요. 지금 덴마크는 지금도 한 80% 될걸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아마 거기는 2030년 되면 거의 100%로 갈 네네. 겁니다. 풍력으로 갈 건데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정치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시민들, 지방 정부가 다 수기를 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계획은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더 빨리 가는 거고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계획에 시간 순차로 가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역 에너지 계획을 만드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계획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덴마크의 삼세섬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섬인데 풍력 발전을 네. 100% 거기는 재생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소리가 들리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본인들이 투자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풍광도 되게 예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은 누군가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사실 불편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정책이 이분화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대덕구도 그린 뉴딜 정책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이익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러웠고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덴마크는 바람 많이 부니까 이제 풍력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태양. 예전에는 예. 일사량이 좋으니까 네, 네. 태양. 그럼 어떻게 보면 대전 대덕의 비전 중에 하나는 그린 뉴딜의 어떤 선봉자, 대한민국 선봉자 역할을 저희는 톡톡히 스마트 하겠다. 그린 뉴딜의 핵심 모델을 여기 혁신 도시를 통해서 만들고 아니, 전체 도시를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계속 지금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 얘기할 때마다 이제 테스트 베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그렇죠. 손 들고 나갈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는 네. 거죠. 네. 해보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해서 대전시가 또 받아가지고 전체 대전시가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남구청장님은 뭐 다른 지역 했던 것 중에 탐나는 거.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예. 공공 배달앱이 어디고가 군산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군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달의 명수. 군산 같은 경우가 정말 시정이 자립 스스로 일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하게 이름도 잘 붙였는 게 군산하면 군산상고. 그렇죠.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가 배달의 명수. 배달의 명수. 이름 잘 지은 거야. 아니 어디고도 좋아요. 이거는 그 부산 사람들한테는 너무 확 와닿는 얘기인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고? 요즘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아까 이제 마스크도 있었고요. 아까 이제 워킹 스루라든가 드라이브 스루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된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워킹 스루도 하고 또 저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물건을 그때 한참 초기에 예. 물건을 좀 보내야 되는데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부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트럭 하나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큰 트럭 한 대가 차고 넘치니까. 아하.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대덕이로움 지역 화폐를 쓰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금 지원을 해줬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고기를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고기- 저희 집 앞에 3만 원 밑으로 먹어야 되는 거 추석 때 저희 집 앞에 저기 음식 만들려고 네. 그 정육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육점 그 사장님이 대덕구 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가 지역 화폐에 이거 수수료 받으라고 몇 번을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고기를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먹어도 됩니다. 예. 그런 거 먹어도 뭐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이 대신 안 얻어 먹었습니다. 예,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저희도 이제 마스크 없으니까 3, 4만 원 모여가지고 면 마스크 만들어서 나누는 거 하고. 손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혹시 지역에 또 이게 감염병 시대가 되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취약계층들이. 네. 그래서 취약계층들 돌보는 것들을 통장님들이 나서서 하고 저희가 희망 일자리를 통해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하는 걸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그거 많이 좋아하죠. 나왔어요. 예. 그거 괜찮다. 안부 전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남구청장님 뭐가 있습니까?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가 밖에서 볼 때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서 유권자의 수준, 눈높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타성해져서 이 정도의 수준 하면 되겠지. 이런 정책을 펴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참 오산이었더라고요. 네. 그걸 느끼면서 내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한계를 두는 것은 참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첫마음이겠죠. 내가 처음에 청장됐을 때 정치를 할 때 그 마음을 폭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예전에는 행정이 쓰레기 잘 치워주고 도로 잘 놓고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인 백색입니다. 100명의 주민을 만나면 100가지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깔아내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지방
지방정부의 장점은 현장 행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주민들과 바로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장 행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정부의 색깔이 많이 변화하고 실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십니까? 저는 현장 행정을 뭐라 하냐면 걱정 말아요 대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우리가 사실은 주민들을 만나는데 어찌 보면 늘 뵙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행사장에는 주로 오피니언 예, 리더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시민단체, 계시고 반면단체 예. 분들. 그래서 말빨 제가 서는 분들. 걱정 네. 말아요 대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볼 수 없는 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반려견 키우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좀 세팅해서 만나는 거 찾아가서? 예, 하고요. 그리고 목요 그걸 현장 데이트 홍보는 어떻게 해요? 만난 거를 저희가 이제 그 방식을 그 우리 기획 홍보실에서 네. 그 대상자들을 섭외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만났던 거를 뭐 구정 소식지나 이런 걸로만 그렇죠. 예, 하나요, 하고 주로? 거기서 나오는 정보 정책을 갖고 또 정책화해서 또 그 보고도 드리고 이런 걸 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뭐 어쨌든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많이 저희가 보실 테니까. 예 팟캐스트도 있어요. 아, 그래서 팟캐스트도 예 팟캐스트에 정책 맛집이라는 팟캐스트를 저희가 예, 운영을 예. 합니다. 근데 이게 선거법 때문에 자주 못 불러요 저를. 제가 맞아요. 가서 맞아요. 설명하면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매체 하나만 뭐 이게 분기 한 번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규정이 지금 있죠? 그 검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나가서 우리 중요한 정책들을 좀 제가 볼 때 얘기하려고. 그런 선거법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앞마다. 맞아요. 네. 아니면 저를 따로 부르세요. 제가 가서 대신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영업을 또 하시네. 아니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 그래서 주로 어쨌든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채널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도 하는데 꽤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그래. 네. 다행이네. 네. 남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의 좋은 정책이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아직 저희 부산까지는 유튜브가 고급 단어입니다. 아직 생소한 단어고요. 아니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르신들도 예. 요즘에 정치 그 유튜버들 중에서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엄청 워낙 많구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만 맞아요. 보는 게 아니어서 어르신들은 트렌드예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어르신의 구조가 많고 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현장 밀착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동명의 땅입니다. 동명의 땅에? 그렇게 현장 밀착형으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제 진성성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유튜브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나름 알림을 하지만 아직 유튜브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것은 몇몇 지역을 가보면 물론 이제 광역단체장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요일을 딱 정해서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뭐 이렇게 딱 정해서 모든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민원이나 모든 얘기를 그렇죠. 다 하고 거기서 즉답도 하고 아니면 또 연구를 시키고 뭐 1, 2주 그다음 피드백 해주고 이런 분도 계시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통해서요? 아니 현장에서 아, 그거는 저희도 오시라고. 하죠. 저희도 목요 현장 데이트라고 현장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 민원의 목요일마다. 날 뭐 이런 요즘에 형태거든요.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 좀 지금 지금 예, 못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제가 노는 꼴을 못 봐가지고 전화로 합니다. 화상 전화로. 그거 예. 좋은 것 같은데? 네, 예. 그 주민센터에 가서 저랑 직접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가 충분히 네.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정책에 대한 자기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네. 굉장히 자신 있게 나서는 것이 네. 주민들한테 큰 또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 그 마지막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구청장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참고만으로도 되게 좀 뿌듯해지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른 지자체 소개하는 시간. 추천. 다음 주자로 아니, 지명하고 싶은. 아직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각자 한 2, 3분 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게 하고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못한 얘기 2, 3분 드릴 테니까 예, 하십시오. 예. 거의 선거운동인데 이렇게 되면.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성장, 발전보다는 도시 주민들이 어떻게 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은 앞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행복 영향 평가를 할 거예요. 모든 정책에. 예, 행복 영향 평가를 통해서 행복한 정책을 자꾸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를 생태 순환 도시로 만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리에 끝났던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김태리 배우가 저 한 말이 있어요. 혼자 독백처럼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금 굉장히 다 마스크 쓴 낯선 그런 오늘을 목도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내일은 우리가 현재 만들어가는 게 내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덕이 내일의 문을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에 오시면 행간에 고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비가 올 때 우산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아픔에 힘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정책과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말 널리 향기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삶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남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가 볼 때 오늘 두 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 특색을 잘 드러내 주셔서 약간 다른 맛을 캐릭터가 좀 다른 맛을 다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10회, 20회, 30회 이렇게 되다 보면 요것만 잘 들여다보시면 전국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철 되면 이게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철뿐만 아니라 제 얘기 뭐냐면 공무원들이 꼭 보셔야 돼.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되게 보라고는 잘 안 보시거든. 제가 지금도 벌써 우리 박정희 청장님이 좋은 정책을 다 몇 개. 아니 아까 보니까 메모를 남구 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의 좋은 정책을 많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진심을 담고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감동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박재호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지자체 추천하고 싶습니까? 네, 박정현을 부릅니다. 예, 부여 박정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타일은 다르시죠? 예, 친구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그분은 노래를 잘하시나요? 그거 한번 안 불러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남훈 청장님은 누구? 저는 배달의 명수 군산시 정말 꼭 자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리 강민중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군산. 좋습니다. 군산. 야, 이게 만약 부여, 군산 이렇게 오시면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업지대와 부여는 농업지대니까요. 또 해보신 방송 소감은 어떻습니까? 시간 금방 가죠? 시간이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우리 정치 지망생과 현직 정치인들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파란색 잠바를 입고 하겠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그건 아니라고. 잘했네. 진짜 공무원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럼 내가 빨간색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재밌었죠? 아니,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저는 편파 방송 좋습니다. 가끔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 편파는 양호한 거고. 이건 편파 아니죠. 거의 공정방송이죠. 시민 공정 방송. 이렇게만 하면 유튜브 세상이 진짜 정화됩니다. 저쪽 가보면 개판입니다, 진짜. 아우. 네, 대한민국 트램 도시 1호를 꿈꾸고 있는 부산 남구 특산품 가져오라 했더니 트램을 들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저는 5, 6도 쪽에서 해산물 같은 거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거 못 먹는 걸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트램을 들고 오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교통망을 지금 현재 잘 보시고 계시고요. 전 세계 최초이자 무가선이고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아마 5년 후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5년 후? 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바로 상용 운행이 됩니다. 2023년부터 아마 이 트램이 우리 대한민국
적게는 우리 부산 남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요. 랜드마크. 아마 예. 부산 좀 온다면 남구 온다면 한번 좀 타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날. 일부러 제품입니다. 타로 예. 여기 남구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 갔다가 남구로 이동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오면 한 20분 걸리는데 차로 20분. 아마 저희가 오륙도까지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전 구간이지만 아마 이 친구가 부산 전역을 돌 것 같아요. 먼저 예. 하다가 확대될 거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정말 매연가 소음이 없어요. 이거 배터리로 그렇죠. 운전한다면 핸드폰. 보통 이제 동력이 아닌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 휴대폰이 배터리 힘으로 가기에 매연가 소음이 없고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이네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탈 수 있는 저상 트램입니다. 혼자서 실제로도 바로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하철에 비해 공기가 6분의 1로 줄고 예산을 엄청나게 줄습니다. 공사 기간 자체가 줄일 수 있군요. 그렇죠. 노면에 레일만 깔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땅 때문에 밑에 땅은 안 파죠.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빛이 탈행하는 지하철보다는 이제는 트램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대중교통사를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것에 근데 바로 이게 지금 1호가 지금 부산 남구다. 그렇죠. 수원하고 성남을 제끼고 예. 1호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 그럼 지금 두 곳에 전국에서 지금 트램을 준비하는데 아마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군데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아마 저희가 첫 번째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았고 저희를 계기로 아마 대전가, 위례시 등등 2호, 3호, 4호가 줄을 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뭐 그럼 이게 지금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정도가 한 되나요? 양에 260명이고요. 예. 그리고 5양이 되어 있습니다. 260에 그러면 5시면 대중교통 1,500? 예, 1,300명. 통상적으로 1,300명. 자가용이 260대, 저 버스를 6대의 분량을 한 칸이 소화를 시킵니다. 한 칸이 버스 6대를. 예, 예. 260명이니까. 기가 막히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통망의 흐름도 즉 대중교통을 줄일 수 있고 트램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변화가 많이 내연 생길 것 자동차들이 덜 돌아다니면 환경에도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럼 예. 이제 극히 좋은 남구가 될 것이고 보행하기 좋은 도시로 되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네요. 2023년이 되면 부산 남구에서 이 트램을 볼 수가 있고 탈 수가 있고. 직접 타보시게 됩니다. 네. 요금은 뭐 정해졌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까? 여기 타는 데다 박시영 TV 광고를 좀 붙이면 어떨까? 여기 이제 박성 대표 얼굴을 이만하게 붙여갖고. 예. 잠깐 해봤습니다. 아마 이 트램이 첫 개통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트램 엔지니어들이 첫 번째 올 것 같아요. 구경하러 오겠죠. 그 친구들이 최고 욕심을 냅니다. 사실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로 그렇죠. 하니까 전 세계 유명 도시에 트램이 있는 곳들이 있죠. 많죠. 있지만 예. 지금 이 형태의 트램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술자들이 긴가민가합니다. 과연 될까? 배터리 힘으로 갈 것인지 이 동체의 무게와 260분이 타면 과연 그 힘을 끌 것인지 그럼 진짜 그 명물이 되겠다. 부산의 명물. 부산 명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명물이 될 예.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부산의 있습니다. 가치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트램 타러 저 부산 남구 가면 연락 드릴게요. 당연히 연락하셔야죠. 네. 같이 타시죠.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1호 트램 도시 부산 남구 트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전 대덕 특산품 네. 소개 시간인데 뭘 이게 좀 갖고 오셨는데? 희한한 걸 오늘 트램을 갖고 오지 않나 뭐 희한한 걸 갖고 왔습니다. 대전 저희는 대덕은 인물, 어떤 거? 인물? 예. 소개 좀 사람을 해주시죠. 가져왔어요. 네. 대덕은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잖아요. 네네. 예, 그 1000년의 역사 중에 300년 전에 대덕의 송촌동을 주요했던 여성 인물입니다. 송천동. 예. 지금의 송촌동이죠. 저 전주에도 송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나왔고. 제가 송촌동에 삽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은 송중길 선생님의 증손자 며느님 되시고요. 네. 예. 그 송촌동에 오시면 동춘당이라고 송중길 선생님의 별당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네. 예쁜 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집에 사셨어요. 예. 근데 시인이시. 시인. 네. 일단 지금 여기 당당한 그녀 김호연재라고 네. 저 이름이 김호연재. 네, 이게 호인데요. 호연하다. 호연지기 할 때, 아. 예, 그 호연입니다. 호연제. 보통은 그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감성적인 시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당신을
선비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내가 그냥 여성이지만? 예, 조선의 여성이 아니고 조선의 선비인데 왜 나 같은 당당한 선비를 조선이 못 알아주냐 이런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과도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연재 선생님의 둘째 오라버니의 8대 손이 김좌진 장군이에요. 아, 어렵네요. 네, 네. 8대 손까지. 네, 네. 예, 홍성이 고향이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문화와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에 이제 송중기 스님도 있지만 한 축에 김호연재 선생님을 앞으로 대덕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켜서 대덕의 브랜드화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네. 이쪽 관련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인가요? 지금은 이제 알려가는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예, 박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호연 환생전이라고 예. 네.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요. 이 작품입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작가를 모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김호연재 선생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김호연재 선생님을 이렇게 작품으로 근데 작품이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내년부터는 전국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지금은 저희가 대덕문화원에서 그냥 네. 짧은 기간 동안 예. 전시하는데요. 네. 이걸 전국 전시로 기획을 하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또 작품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까? 제일 남들? 많은 214수 정도 있습니다. 예. 아마 여성 시인들 중에는 작품이 가장 많은 시인이실 거고요. 작품의 내용도 굉장히 이렇게 호연지기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또 하나는 이 레지던시를 한남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남대학교 안에 선교사촌이 있는데 제가 총장님께 제안을 일단 했어요. 네. 아직 승낙을 받지는 않았고 선교사촌 중에 한 지역을 이 호연재 레지던시로 좀 내달라고 그러면 시인들이 와서 한 2달 거기서 작품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예. 그리고 호연재 스님 관련해서 시를 쓰고 그리고 한남대가 이걸 특화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문해창작과도 있으니까 뭐 석사도 논문을 쓰고 박사도 논문을 쓰고 하면 호연재가 한남대를 또 특징 짓는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그렇게 홍보대사로 해보자고. 권상우 씨를 쓰면 되겠네요. 권상우 씨가 한남대 미대 그렇죠. 출신이니까. 미대 출신이니까. 네. 저 이미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오분이 불꽃이 지금 전통과 역사 얘기하고 있는데. 아, 네, 뭐 하여튼. 네. 예. 그래서 이게 출발점은 앞으로, 그거네요. 네. 오래된 도시, 네. 대전 대덕의 역사를 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적합한 네. 인물을 고민하다가 네. 이 요즘 호연재 트렌드하고도 호연재 잘 선생님, 맞고 김호연재 예. 선생님 네. 만나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네. 좀 맛볼 수 네. 있도록 연극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덕에 오시면 300년 전의 역사 인물인 김호연재 선생님의 생각과 고민, 예, 그 기계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 기계를 받아가시면 세세연년 굉장히 건강하고 당찬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은 새로운 특산품들이 막 네.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과 네. 트램이 와갖고 왠지 그 김호연재 선생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약간 좀 뭐가 통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저랑 좀, 느낌이 예, 비슷하죠. 호연지기 예, 비슷한 거 네. 당차고 네. 당차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 대전 대덕의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인물. 예, 너무 인물. 어르신이라서 네. 예, 대전 대덕의 인물.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대덕을 상징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인물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으로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지역 알림 네 번째 순서였는데요. 부산 남구, 대전 대덕 두 단체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많이 배웠고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네. 정책 사업 그리고 72세 그리고 박재호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많습니다. 키워드들이 딱딱 네, 떠오르네. 딱 나오는데 트램 도시 남구 그리고 그린 뉴딜의 선봉장, 스마트 그린 뉴딜의 선봉장을 꿈꾸고 있는 대전 대덕 참 멋진 지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네.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